안녕하세요. 다나한 독서의 김다나입니다. 오늘은 셀프 Q&A를 올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구독자 5,000명 때 한번 Q&A를 하려고 했었는데, 왜냐면 예전에 영상에 댓글에 저에 대한 질문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5,000명이든 10,000명이든 뭐 그럴 때 기념으로 Q&A를 올려야지 싶어가지고 제가 게시판에 Q&A 질문 올려달라고 했는데 다 질문이 한두 개로 공통이 돼가지고 그렇게 질문을 받으면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으니 제가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했었던 거를 질문으로 추려서, 그리고 또 저에 대해 궁금할 만한 그런 이야기를 Q&A 형식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나한 독서. 제일 궁금해하는 거는 이걸 것 같아요. 직업이 뭐예요? 인데 보통은 성우랑 아나운서 이야기가 많아요. 일단은 저는 프리랜서로 크리에이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콘텐츠를 만드는 일을 하는데요. 지금 다나한 독서 채널 운영에 신경을 또 쓰고 있고, 그리고 또 제가 콘텐츠 외주 작업도 하고 있어요. 그것도 있고, 그리고 나레이션 성우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제 목소리가 필요한 곳에서 이렇게 외주 작업 요청이 오면 그때그때 나레이션들을 하고요. 나레이션은 좀 다양하게 했어요. 그래서 문화산업의 대표 지역이라 불리는 마포. 대한민국의 수도, 인구 1,000만의 도시 서울에서 마포는 6만 개에 달하는 사업체와, 그래서일까요? 여름 감기는 더 지독하게 앓고서야 끝이 나곤 하죠. 서울시 은평구.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은평그린 모아모아의 자원관리사들. 모두예술 극장의 접근성 서비스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창의적으로 태어났고 적절한 훈련과 연습을 통해 창의성을 더욱 키울 수 있다고 해요. 당신이 없으면 우리의 편리함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했고, 어쨌든 뭐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목소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메일로 주시면, 그리고 이제 예술 작가로도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예술 단체에서 소속되어 가지고 하는 건데 이것도 이제 종종 하고, 네, 그러고 있죠. 그리고 이전의 직업은 제가 2020년 기준으로 그 전에는 계속 직장 생활을 했었고요. 그리고 2020년 때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한번 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아니 그때는 직장을 되게 잘 다녔거든요. 전 직장 생활 좋아해요. 또 꾸준히 일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성과로 뭐 월급이나 뭐 보상이 있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 마지막 회사에서 나는 정말 회사의 스타일과 맞지 않는구나를 깨달았어요. 나는 정말 내가 원하는 걸 해야 하는구나를 좀 많이 깨달아서, 그렇다면 정말 백지로 내가 좋아하는 거를 찾아가지고 그 일을 좀 해볼까라는 생각이 그때 2020년에 문득 들었고, 그러면서 정말 하고 싶었던 게 그때는 라디오였어요. 그래서 그때 라디오 크리에이터로 유튜브랑 팟캐스트 그리고 이제 소통 플랫폼 여러 가지로 다 해보면서 이렇게 막 도전을 했었고, 초반에는 당연히 네가 누군데 라디오를 들어 같은 느낌이었지만 이렇게 꾸준히 하다가 이제 네이버에서도 한번 1년 반 동안 제 라디오 프로그램을 제가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음악 라디오도 한번 했었거든요. 이것도 꽤 1년 반 동안 또 했었고, 그리고 또 팟캐스트 같은 경우도 제 팟캐스트와 이제 섭외된 팟캐스트 플로에서 했었고, 그러면서 제가 책을 한번 내게 됩니다. 좋아하는 라디오로 직업을 만들었습니다 라는 걸로. 원래 그냥 책을 내려고 했었던 건 아닌데 독립출판 한번 배우는 그런 클래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추천을 받아가지고 나도 해봐야지 라고 그냥 의미 있게만 하려고 이제 원고를 천천히 쓰고 있었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원고는 이미 계속 써놨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결국에는 그래 내가 한번 독립 출판을 내보자 이래가지고 제가 원고를 다 쓰고 이제 출판을 했었죠.
근데 정말 독특하게도 이 원고를 썼을 때는 제가 정말 주기적으로 라디오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팟캐스트와 그리고 제 유튜브는 많이 반응은 없었지만 그래도 계속 꾸준히 라디오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책을 낸 기점으로 갑자기 라디오의 인생이 정리가 된 거예요. 프로그램이 계약이 끝나고, 그리고 제가 하는 제 채널이나 플랫폼에서도 반응이 점점 줄어들고, 뭔가 상황이 너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그런 걸 받았어요. 내가 계속 이걸 붙들고 있었구나. 물론 제 라디오를 통해서 정말 좋아하신 분들도 있고 정말 좋은 에너지를 주고받은 경험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그래도 끝까지 그걸 잡으면서 그래도 마지막에 이렇게 느꼈던 거는, 그래, 내가 라디오로 하고 싶었던, 그래, 원했었던 걸 이미 다 했으니까 이제 이 라디오의 인생은 놓아주자 이래가지고 이 책과 함께 이걸 놨죠. 그리고 이 책은 제가 막 좋아하는 일에 도전을 해서 하나하나씩 그걸 만들어냈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을 담은 솔직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은 분들께는 동기부여를, 혹은 이 일에 회의감을 느끼거나 일이 재미없거나 뭘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에게는 또 도전의 에너지를 주는 그런 목적으로 책을 만들었고, 또 이 책을 읽으신 분들이 또 그렇게 읽었다고 저에게 피드백을 줬어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요즘에는 좀 조용히 있다가 제가 또 독서 채널을 하니까 이제 라이브 때 종종 말씀을 드리는데, 또 최근에 아름아름 또 구매해 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좋아하는 라디오로 직업을 만들었습니다는 온라인 어디든지에서 구매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저한테 주문을 해주시면 제가 사인과 굿즈를 드리는 링크는 아래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더보기란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요. 목소리 일부러 그렇게 내나요? 하는 질문도 가끔은 받아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라디오 크리에이터로 활동했었을 때 또 가끔은 들었던 말이에요. 목소리 일부러 그렇게 내나? 혹은 평소에는 그런 목소리인가 궁금해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때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목소리는 제가 예전에 라디오 초반에 막 녹음한 걸 들어보면요, 지금이랑 완전 좀 다른 느낌이에요. 목소리는 똑같지만 다른 느낌이에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 일단 목소리에 힘이 있고요. 그리고 발음이 좀 또렷하지 않고요. 뭐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 라디오 들을 수 없지만 그때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의 라디오에 오신 걸 환영해요. 여러분은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그걸 들어보니까 좀 듣기에 되게 너무 졸린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그 라디오를 매일매일 해가면서 제 목소리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좀 더 또렷하고 좀 더 힘 있는 목소리를 저도 모르게 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조금 더 잘 들리게, 특히나 팟캐스트 같은 경우는 제가 대본을 쓰고 녹음을 하고 다시 편집을 하면서 제 목소리를 다시 들어보게 되거든요. 근데 그럴 때 너무 막 빨리 말해가지고 안 들리거나 아니면 좀 힘없이 얘기하거나 이러면은 듣기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콘텐츠를 만들거나 할 때는 이 목소리가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일상에선 좀 힘이 빠지는 목소리고요. 뭐 일부러 내는 거는 뭐 아니죠. 뭐 제가 목소리가 원래 좀 중저음에다 낮아요. 게다가 음역대가 높지가 않아서 보통의 여성 목소리보다는 조금 낮아서 약간 목소리를 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는 그런 느낌의,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는 그런 느낌으로 들려서 그런 걸 수 있는데, 그냥 제가 목소리가 좀 낮고, 그리고 가끔은 아침에 일어나면 이것보다 더 낮아요. 근데 뭐 라이브 이렇게 들어보시면 제가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는 그 톤도 이렇다는 거를 아실 수가 있고, 저희 매주 금요일 밤마다 라이브를 하고 있죠. 제가 목소리를 예전에는 이 톤이나 이런 게 좋아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사실 제가 그렇게 말하는 스킬이 막 읽는 스킬, 그러니까 나레이션을 읽는 스킬이
좋다고 생각하진 않아서 제가 일이 조금 안 되고 시간이 좀 남을 때 성우학원에 가서 나레이션에 대해서 좀 배웠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조금 더 나아졌죠. 좀 읽는 방법이라던가, 예를 들어 책을 읽을 때의 그 호흡이라던가, 어떻게 읽으면 조금 듣기에 자연스러운지를 좀 배웠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채널에 좀 접목시키고 있고, 근데 제가 예전에는 되게 읽는 거를 잘 들리게 읽었는데, 제가 최근엔 그 호흡을 좀 줄이고 있거든요. 왜냐면 너무 느린 것 같아서 최대한 좀 줄여요. 읽을 때는 되게 힘을 주면서 읽고, 편집할 때는 그 문장과 문장 사이를 좀 빠르게 좀 컷합니다. 여러분들이 또 워낙 유튜브는 좀 빨리빨리 이 채널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리고 왜 운영하는지에 대한 질문도 생각을 해봤는데요. 유튜브는 제가 2020년부터 시작을 했다가 지금 이 채널은 작년 11월부터 이제 노벨문학상 이후로 이제 국내 독서과 책에 관심이 막 가기 시작하면서, 이전에 제 라디오를 들었던 구독자분이 저에게 독서 채널을 이렇게 해보시는 건 어떻겠느냐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주셔서, 그렇네. 그렇게 하면 되겠네. 예전에도 사실 라디오를 했을 때도 많이들 저한테 얘기했어요. 다나님, 그냥 다나님 목소리로 책 읽어주면 어때요? 근데 진짜 그 얘기를 많이 들어요. 책을 읽어줘야 된다. 근데 이미 그 저작권 없이 책 읽어주는 채널은 막 60만, 80만 이렇게 되긴 하는데, 그분들이 이미 잘 하고 있고 책을 읽어주는 것만 하는 거는 제가 뭔가 재미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전 채널에서도 한번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큰 반응이 있진 않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닌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다양한 책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출판, 서점, 그리고 그 모든 그 책과 관련된 것에 대한 다루는 이야기는 제가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참 독서를 좋아했고, 그러면서 이제 거의 고등학생 때까지는 독서를만 좋아했고,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입시 준비했었을 때는 제가 문예창작과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제 문창과를 대학 시절에 그렇게 보냈었고, 저는 소설 전공으로 그렇게 해서 또 문학과 책에 대한 대학 시절을 보내다가, 이제 졸업을 하고서는 이제 글과 관련된 직장을, 주로 글 쓰는 직장을 다녔는데, 근데 결국에는 그렇게 라디오로 한 번은 했지만, 라디오를 할 때도 제가 대본 다 썼거든요. 근데 다시 또 독서로, 책으로 돌아오니까 좋더라고요. 꼭 이 채널이 독서를 좋아하시는 분들,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오시면 더 좋죠. 근데 저는 많은 분들이 독서에 대한 진입장벽을 좀 낮추고 책에 대한 관심을 좀 유튜브를 통해서 가볍게라도 가지시길 원해서, 좀 그런 류로 좀 이 채널이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 채널을 통해서 잔잔하게 스며든다고 하죠. 잔잔하게 독서에 스며들게 하는 게 이 채널의 묘미이자 목적인 것 같고, 이 채널을 하다 보면은 라이브에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이렇게 해주세요. 다나님 어떤 책을 좋아하시고 읽어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 문학인데, 그 문학 중에서도 예전에 제가 대학생 때 시를 읽어보려고 했어요. 저에게 맞는 시를 찾아보려고 항상 도서관에서 5권을 빌릴 때 시를 무조건 한 권을 빌렸어요. 시에 대한 재미를 잘 못 느낀 것 같아요. 저는 확실히 서사가 있고 그 이야기가 있는 그 소설을 좀 더 저에게 맞았던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에세이 좀 좋아해요.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솔직한 이야기를 좀 간접적으로 알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느꼈던 감정과 이런 것들이, 어떤 분은 되게 소소한 일상을 쓰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직업과 관련된 에세이도 재밌고, 그리고 작가분들의 에세이도 많이 읽고, 확실히 작가분들의 에세이는 글도 그렇고 관점도 그렇고 좀 재밌거든요. 그렇게 해서 많이 읽는 편이고, 아니면 인문 자기계발전을 좀 읽어요. 또 이어서 또 여기에 대한 질문은, 또 한 달에 몇 권 읽어요? 1년에 몇 권 읽어요?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예전에 한창 라디오를 했을 때는 막 1년 내내 책을 안 읽었던 해도 있고요. 그리고 어쩔 때 되게 책이 읽히는 때는 되게 많이 읽고 뭐 이랬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 독서 채널을 하면서 리뷰를 하려고 또 읽기도 하고, 그러면서 최근에는 한 달에 한 두세 권 정도 읽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또 여기와 관련된 질문 중에 좋아하는 작가는 누구인가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한국 소설 작가들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예전에 대학생 때는 김영하 소설을 되게 좋아해서 다 모았다가 요즘 최근 기준이라고 하면 저는 김씨 소설가님 아니 어쩌다 보니까 김씨 분들이 모여있더라고요. 김혜란님, 김순님 그리고 김지연님 최근 젊은 작가죠. 그리고 그 외에 김씨가 아닌 이기호 소설가도 좋아하고요. 그리고 일본 작가도 가쿠다 미스요 소설과 에세이도 많이 읽었거든요. 최근에 제가 소설 쿠다 히데오님 이 소설을 처음 알았는데 라디오 체조로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가의 매력에 빠질 것 같아요. 그리고 제 MBTI 요즘 MBTI에 빠질 수가 없죠. 저는 ENTJ, NTJ이고요. 가끔은 제가 좀 차분하고 좀 차분한 정적인 활동을 좀 즐겨해서 내향인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좀 사람들을 통해서 에너지를 좀 얻는 편이고 또 NTJ의 특징 중에선 또 일을 좋아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맞습니다. 그리고 나만의 독서 습관이 있다면 궁금할 수도 있겠는데요. 저는 근데 제가 예전에 지금 이 집에 이사하면서 거실에 TV를 안 두고 엄청 큰 책장을 뒀어요. 그래서 거실에서 책을 읽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책장이랑 그리고 LP 플레이어 이렇게 둬가지고 LP 플레이어를 틀고 책을 읽어야겠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집에서는 사실 잘 많이 안 읽는 것 같고 오히려 자기 전에는 조금 읽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전에 옆에도 책을 두는 편인데 제가 그 심리 검사를 받아서 기질이랑 성격을 알았는데 제가 낯선 환경에서 조금 새로운 걸 하는 걸 즐긴대요. 근데 전 진짜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하철에서 잘 읽는 것 같고 그리고 여행 갈 때 무조건 가져가요. 뭐 기차다 이런 이동하는 데에서 좀 읽고 여행하는 때 자기 전에 아니면 저 혼자의 시간이 있으면 그렇게 읽고 그리고 카페에 나갈 때 혼자 카페 갈 때 좀 많이 읽는 편이고 도서관에서 작업을 할 때 책을 꼭 가져가서 그때 책을 좀 읽고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그 해외 출장을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저는 여행 갈 때 무조건 책을 가져가니까 같이 있던 분이 출장을 왔는데 책을 가져왔어요. 책 읽을 시간 있을까요? 이랬는데 저 그날 맨날 읽었거든요. 매일 읽었거든요. 이제 구독자 애칭 같은 것도 정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구독자분들이 이제 거의 제가 30대거든요. 근데 저보다 이제 나이대가 더 많으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구독자 애칭을 얘기하시는 분은 먼저 없어요. 근데 제가 그 멤버십을 정하면서 닉네임을 정해야 됐었는데 그때 그냥 제가 생각한 게 단한 독서를 줄여서 단독 이래가지고 뭔가 단독 타이틀 같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단독이님 이렇게 하면은 좋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애칭이 좋다고 하면 단독이님 혹은 단독님, 단독이님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단아한 독서. 어쨌든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였고요. 또 저한테 질문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조만간 또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 Q&A 2탄 여기서는 하지 못했던 그런 두 번째 이야기를 올리도록 할게요. 근데 과연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매주 금요일마다 9시에 라이브에서 바로 소통해서 저에게 질문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아한 독서의 김다나였습니다.